네, 싱글벙글쇼 3부 4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 초대석 있습니다. 반가운 얼굴입니다. 오랜만에 봬요. 우리 에델바이스 치과 이재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말끔하시게 아주 잘 오셨습니다. 깔끔해 보이시는데요. 고맙습니다. 네네. 크리스마스 지났잖아요. 어떻게 네. 보내셨습니까? 네, 크리스마스 때는 한 23일부터 26일까지 저희 부모님이 오셔가지고요. 예. 한국에서요? 네네, 샌안토니오에 같이 놀러 갔다 왔습니다. 샌안토니오. 예, 버글버글하죠. 관광객들이 많죠. 네,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하지만 거기 진짜 사람 많더라고요. 진짜 사람 많죠. 네. 예. 우리도 거의. 뭐 그렇죠. 한국에서 거의 명동 보는 것처럼 어. 겨우 이렇게 밀려가는 정도. 네, 맞아요. 그렇죠.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미국은 맞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평소 때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렇죠. 사람 보러 가는 것 같아요. 서로 보러. 사람 모이는 걸 많이 못 보니까 네. 그런 걸로 해서. 근데 부모님은 많이 좋아하셨어요? 뭐 새로운 분위기니까 네, 이렇게 아무래도. 사람 많은 데도 있구나. 그래서 그렇죠. 실은 갔다 오시더니 집에를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집이 좋아. 근데 어디 몇 번 며칠 다녀오잖아요. 뭐 좋은 호텔에서 자고 다 좋은데 오면 딱 누워서 내 집이 최고야 이 말이 딱 그럼요. 나와요. 마음이 편안하죠. 마음이 편하네요. 그냥 예. 자, 잘 다녀오셨네요. 네, 오늘 또 이재범 원장님 요새 뭐 우리 시사 프로도 가시고 여러 가지 외도를 많이 하십니다만 뭐 외도까지는 아니고요. 하십니다만 또 우리 또 본연의 자세 우리 또 임플란트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주제를 좀 받아보고요. 하루 만에 완성하는 임플란트라고 들었어요. 네네. 사실 임플란트 하면은 준이 오빠 우리 이거 하루 만에 완성한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치과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그냥 임플란트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했는데 아니 정말 뭐 아물고 뭐하고 해서 옛날에는 6개월 뭐 이렇게 걸리고 네. 시간을 많이 걸리고 그랬는데 네. 원데이 임플란트라는 어떤 의미죠 이게? 이게 뭐 솔직하게 예전에 있는 컨셉이 4개월, 6개월 기다려서 아물고 하는 게 네.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그거를 뭐 개선했다 네.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가령 이제 정형외과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이제 손가락이 부러져가지고 저런. 정형외과에서 네네. 핀을 네. 박았었는데 아이고, 네. 예전에는 정형외과에서도 부러지면 한 3개월간이나 4개월간 스프린트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컨셉이 바뀌었더라고요. 한 3주 만에 이렇게 손가락 운동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야지 아하. 인대가 이제 굳지 않는다. 네. 근데 이제 이 임플란트 개념도 네. 실은 임플란트가 뼈하고 완전히 붙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네. 네.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처음에 힘을 가해도 임플란트가 잘 심어졌다는 전제 하에서 네. 큰 차이가 없더라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심자마자 그러니까 치유가 완전히 다 일어났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건 끝난 건 아니죠. 아니군요. 예. 끝난 건 아니고. 예, 네. 그 과정을 예상을 하고서 네. 치료를 하는 거죠, 실은. 그렇군요. 우리 임플란트를 이렇게 당일날로 끝낼 수 있다고 하면요, 우리 환자 입장에서는 진짜 신나요. 네네. 예. 요즘에 이제 TV 광고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미국 TV 보면 클리어 초이스라는 광고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제 그 사람들이 그 큰 코퍼레이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미국 내 도시에 되게 다 거점이 있는데 네. 그들이 주장하는 게 이제 하루에 하는 거 가령 그러니까 완전히 다 뽑고 임플란트 심고 하루에 이제 끼고 가는 그런 네네. 컨셉 그걸 하루에다. 네. 하죠. 근데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고 네. 그렇겠죠. 이게 실은 이제 그 개발된 게 포르투갈에 있는 이제 제가 이제 컨설트 나간 회사 노벨 바이오케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거기서 포르투갈에 있는 어떤 닥터가 칼로 말로라는 친구가 그 친구도 성격이 급했나 봐요. 네. 네. 그러니까 다 뽑고 네 개를 신고 네. 그날을 다 올리는 그런 하루 만에? 거를 시도를 네. 해본 건가요? 요 컨셉이 한 2000년대 초반 정도에 All on Four라고 네. 전체를 임플란트 맞아요, 4개 맞아요. 심어서 하겠다. 네네네.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보통 큰 컨퍼런스 가면 라이브 서저리를 보여줘요. 네. 그러면 이제 컨퍼런스 앞에 자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딴 사람 강의를 하고 저쪽으로 조금 라이브 창으로 그 친구가 이제 하죠. 네. 그다음에 한 1시간쯤 지나가지고 다 하고서 환자랑 샴페인 이렇게 딱 마시고 다 끝나고 나서 이야. 그런 쇼맨십 있는 친구인데 네. 네. 근데 뭐 거기에는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제 조건들이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예. 네. 전제 조건이 이제 임플란트를 하루에 끝나는 것도 전체를 다 뽑고 몇 개를 심어서 해결할 건지 아니면 이들이 대부분이 있는데 한두 개를 빼서 하는 건지 네. 그게 이제 처음에 먼저 갈리고요. 그렇겠네요. 어느 경우가 되든지 간에
일단은 빼고 나서 임플란트를 심을 때 초기에 심고 나서 어느 정도 고정력이 있어야 돼요. 이유는 어떤 그 뼈 수술을 하든 간에 뼈가 흡수되고 생기고 하는 그런 생리학적 치유 과정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가 치유하고 흡수되는 과정이 그 정점을 이루는 타임이라 네. 한 달 후에가 실은 제일 약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산해서 우리가 보통 심을 때 그 초기 고정력을 우리가 토크렌치로 재는데 거기 30 뉴턴 센티미터 이상이면 한 달 후에도 어느 정도 튼튼한 네. 유지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제일 약할 때에도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임플란트를 하는 거죠. 30 뉴턴 센티미터면은 어느 네. 정도입니까? 전문 용어로 도대체. 우리가 센티미터밖에 몰라요. 밀리미터하고 아니, 이제 뉴턴 센티미터 뭡니까? 조그만한 그 네. 손가락으로 저희가 이제 어. 집 가서 감는 스크루 드라이버가 있어요. 한 그래요. 볼펜보다 조금 더 큰 거. 네네. 그걸로 이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미국 애들 덩치 큰 애들 갖다 놓고 점심 내기를 해봤어요. 네. 니네가 과연 얼마만한 토크로 이걸 쪼을 수 있는지 할 수 있어요? 토크렌치로 아. 얼마나 나오겠니? 그래서 네. 임플란트는 우리가 보통 30을 생각하고 아하. 네가 보철물 넣을 때도 네. 앨리스트 25 이상 돼야 되는데 너네 얼마나 좋을 수 있냐 그러면 뭐 궁금한데요? 20, 30 뭐 다 얘기해요. 네. 그래서 제가 10에다 걸고서 점심 내기를 하면 대부분 이깁니다. 이겨요? 그 얘기는 어. 손가락으로 예. 아무리 센 힘으로 줘도 음. 10 이상 감기가 힘들어요. 힘들군요. 그래서 네. 토크렌치는 약간 이제 지렛대를 이용해서 감으니까 네. 멀리서 이렇게 힘을 더? 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30까지 하면 상당히 센 힘입니다. 센 힘이라고 할 수가 있군요. 그러니까 기존에 네. 하던 방식하고의 차이가 바로 이런 전제 조건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기존의 지금 임플란트랑 차이점이. 예, 예. 네. 이제 기존의 임플란트는 네. 이게 이제 완전히 다 회복되는 거를 놓고서 가는데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가 컨셉이 한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컨셉의 변화가 있었어요. 네. 처음에는 한 60년대 말에 임플란트가 생길 때는 임플란트 신고 임플란트를 잇몸 안에 완전히 덮어가지고 네. 힐링을 시켰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한 회사에서 뭐 위쪽을 좀 노출시킨 임플란트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다 덮으면 두 번째 수술을 해야 되는 게 귀찮으니까. 그래서 처음엔 그 회사가 욕을 오픈했군요. 많이 먹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스트라만이라 했었는데 난 10년쯤 지나서 보니까 결과가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도 네. 네. 그래서 이제 컨셉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지금처럼 임플란트 신고 나서 무조건 아래 턱은 4개월, 위 턱은 6개월을 기다려라. 야, 이게 네. 그랬죠. 대부분 고정관념이.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또 어떤 성격 급한 사람들이 그냥 심고서 막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한 10년 해봤더니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것도. 초기에 어. 고정력이 좋은 경우에 한해서는 네네. 큰 차이가 없더라. 네. 그래서 이제 초기에 고정력을 재는 방법으로 뭐 토크도 재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프리퀀시 그러니까 자기 공명 같은 걸 해가지고 네. 이쪽에서 소리를 내서 임플란트 쪽에 이제 소리가 공명되는 걸 봐가지고 얼마나 뼈랑 많이 붙었는지 초반에 네네. 그렇게 해서 그 힘을 이제 측정하는 초기 고정을 음. 측정해서 하는 방법을 썼죠. 네. 해봤더니 초기 고정이 좋은 경우에는 나중에도 큰 문제가 없더라. 네. 자, 그럼 예전에부터 우리 들어온 말 중에 그런 게 학교 다닐 때 그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뭐 여기에도 적용이 되겠어요. 성격이 급하다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조금 그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개발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결국은 모든 게 이제 환자의 요구에 의해서 개발이 되는 건데 환자분들이 솔직하게 수술 여러 번 하는 거 싫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래 기다리는 거 싫고. 싫고. 일단은요 치과를 자주 가는 게 싫어요. 우리는 네. 원장님이 잘생겼건 그러니까. 어쨌건 자주 보는 거를 별로 그렇게 밖에서 보는 건 좋습니다. 밖에서 보는 건 좋은데 치과 가서 이렇게 앉아 안녕하세요. 있는 거 싫죠. 그 앉아 있는 시간이요. 이렇게 발이 막 이렇게 오므라들어. 왠지 예.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자주 보는 거 선호합니다. 특히 이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해드리면서도 조금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혹시라도 뭐 불편하시면 좀 자주 뵙고 싶은데 예, 그게 아무래도 안 되면 그게 안 조금, 되면은.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조금 자주 오시면 초반에 문제들이 해결이 되니까. 늘 네. 말씀하시지만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도 하고 나서는 처음에는 한 3개월마다 체크를 해주시면 참 좋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이제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네. 심어놓고 뼈랑 붙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위에다가 한 상부 구조가 뭐 나사가 풀린다든지 어디가 네. 크랙이 간다든지 네. 그다음에 뭐 처음에 이제 감염이 생겨도 처음에는 알다시피 조금 붓고 피나고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문제가 많이 이제 네. 형성이 돼서 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치료를 하려면
아무래도 좀 더 커지죠. 예.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조금 그렇죠. 더 힘들어지니까. 그렇죠. 뭐 시간이 네. 지나면 네.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어떤 분이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임플란트 나사를 박은 위에다가 이제 치아를 입힐 때 어느 정도 접착제가 또 그것을 접착제로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 접착제로 붙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스크류로 아예. 나사로 그러니까 접착제로 붙이는 경우는 이제 저희가 임플란트라고 몸 안에 들어가는 파트가 있고 밖에 밖에. 연결해주는 그렇죠. 어벌트먼트라고 연결해주는 파트가 있고 그 위에다가 크라운을 씌워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어벌트먼트를 연결하는 거 보통은 다 스크루로 잠그고 네. 그다음에 크라운 포션을 접착제로 붙이든가 아니면 스크루로 잠그는데 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은 음. 있고요. 스크루로 잠그면 이게 나중에 풀려서 위에 크라운이 이게 녹는 경우가 있고 네. 네. 접착제로 붙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밑에 어벌트먼트에 있는 크라운이 스크루가 흔들리면 그 크라운을 뜯어내고 다시 조여야죠. 다시 줘야 되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붙일 때 접착제가 네. 임플란트 표면을 따라 내려가게 되면 음.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군요. 여러 가지 방법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자, 그 원데이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씹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굶을 수는 없으니까. 좀 이렇게 좀 힘이 가해지게 되잖아요. 네. 힘이 가해지는 거는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좀 힘이 네네. 바로 가해져도 되는지. 네, 그렇죠? 그거부터 네. 가면 이제 네. 그것도 뭐 아까 송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똑같은 건데요.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힘을 한 번에 세게 정상처럼 갈 네. 건지 이제 아니면 힘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갈 건지 예. 아니면 형태는 있지만 음. 교합이 되지 않게 했다가 네. 아까 송 의원님 말씀한 대로 한 6개월 정도 4개월 지나서 완전히 다 닿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 조금 그렇군요. 논란이 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임플란트 자체가 디자인된 게 수직적인 힘을 잘 받을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수평적인 힘 후에는 조금 약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어금니 쪽은 아무래도 힘을 가하다 보면 수평적인 힘이 많이 가고 위에 앞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평적인 힘이 많이 가고 어금니는 수직적인 힘, 그다음에 위에 앞니는 수평적인 힘이 많이 수평적인 힘이고 그렇죠, 그렇죠. 어금니는 뒤에서 씹어야 되니까 위에서 그렇죠. 위에 네, 아래가. 네, 네. 하여튼 그거를 좀 고려해야 되는데 네. 현재는 점진적으로 가는 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처음에부터 딱딱한 재료를 쓸 수는 없고 약간 임시 치아 재료처럼 약간 말랑한 재료로 갔다가 네. 나중에 이제 딱딱한 재료로 가게 되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 뭐 전제 조건이 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네. 하나 큰 게 네. 임플란트가 원래 원하는 자리에 잘 심어지는 게 중요해요. 제자리에. 제자리에. 네. 근데 그게 이제 심다 보면 대충 눈대중으로 심다 보면 왜 사람이 이쪽에서 보는 거랑 반대편에서 보는 거랑 다르죠, 다르죠. 다르죠. 네. 사람이 자기 거울을 왼쪽 오른쪽 보는 거 틀리듯이. 맞아요. 저도 이제 하다 보면 네. 이게 처음에 이니셜로 이제 뚫어놓고서 네. 한번 꼭 사진을 찍어서 확인해 보거든요. 그렇죠. 자신이 없는 경우에. 음.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네. 눈대중이 잘못되는 수가 있어서. 맞죠. 네. 음.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한 번에 하는 경우는 대부분 가상으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어보고 네. 그거를 이제 가이드를 만들어서 심으면 네.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원하는 쪽에다 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정확히 심어지고 이제 잘 맞는 보철물이 들어간다는 그 전제 조건. 네, 그걸 딱 맞춰주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아까 그거 거울로 보면은 이쪽 저쪽 다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왼쪽 얼굴이 좀 자신 있습니다만 원장님 어떠세요? 또 갑자기. 원장님 어느 쪽이 좀 낫습니까? 네. 그거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떤 분이 사람의 얼굴 사진을 반을 네. 달라요. 쪼개서 맞아요. 달라요. 포토샵을 해서 이쪽을 네. 오버랩을 하면 전혀 다른 두 다릅니다. 사람이 돼요. 달라요. 글쎄 예, 사람이 예. 그렇더라니까요. 네, 원장님도 보니까 왼쪽이 괜찮으십니다. 저희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우리 원장님 한창 때 우리 또 운동하실 때 들었던 노래 같은데 이범용 한명훈의 꿈에 대하 듣고 올게요. 네, 저희 초대석 계속 되겠습니다. 오늘은 에델바이스의 이재범 원장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임플란트를 한다. 예전 같으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꿈의 임플란트라고 불리는 또 원데이 임플란트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원장님, 이 치료 방법이 특별한 어떤 조건이 있는지 궁금해요. 환자분들 모두가 이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지. 먼저 네. 그거를 좀 말씀드리기 앞서서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과정인지를 먼저 과정요? 설명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게 다 이제 하루에 끝난다 이런데 백조가 수영 치는 거 보면 위에서 우아하게 가지만 밑에서 열심히 다리를 젓듯이 그렇죠. 이제 환자분이 처음에 오시면 본을 뜨고 CT를 찍고 이제 가시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임플란트를 어디 심을지, 그다음에 수술을 어떻게 할지 가이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어떠한 보철물이 들어갈지를 미리 랩하고 상의를 해서 보철물을 미리 만들게 돼요. 그다음에 환자분이 오시면 그날 당일날 일을 빼고 수술을 다 끝내고 이미 만들어진 보철물을 이제 끼게 되는데, 네. 처음에는 저희가 만든 서지컬 가이드가 음.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컴퓨터로 그거를 이제 만들고 또 프린터도 3D 프린터로 한 거기 때문에 오차가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제 파이널 보철물, 마지막에 나올 그 최종 보철물을 한 번에 끼워드리는 시도도 했는데, 네. 자기 치아 같은 경우는 뭐 한 0점 몇 미리 오차가 있으면 이가 움직이면서 그 오차에 적응을 해요. 근데 임플란트는 한 0점 몇 미리의 오차도 이걸 허용하지 못해요. 아하. 네. 왜냐하면 그 사이에서 이게 그 교정력을 가지고 이게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렇겠네요. 경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네. 보철물을 끼긴 끼시지만 그 자체가 최종 보철물은 아니고 아니다. 중간으로 넘어가는 단계의 보철물이에요. 하지만 최종 보철물하고 생긴 거는 거의 똑같아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최종 보철물을 가실 때 다시 한번 본을 떠서 최종 보철물을 이제 가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치아를 몇 개 심는 거하고 전체를 다 바꾸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겠죠.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한두 개를 바꾸는 경우는 그 치아 형태만 만들어주면 되지만 전체를 다 바꾸는 경우는 가령 위에를 다 빼고 임플란트를 4개를 심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각자의 임플란트가 하나씩 서 있는 것보다 4개의 임플란트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게 훨씬 튼튼하고 오래가요. 네, 그래요. 그거는 네. 이해가 되네요. 인정된 컨셉이에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를 묶어주는 장치, 음. 우리가 그걸 이제 바 스프린팅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그 장치가 들어갈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가 다 튼튼하게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빼고서 임플란트 4개를 해서 당일로 임플란트를 하는 걸로 컨셉을 잡았다. 그러면 실은 그 바가 들어갈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잇몸뼈를 어느 정도 조금 잘라내야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네. 컨셉은 이가 좀 상당히 안 좋아지셔서 한 번에 빼고 잇몸뼈가 많이 내려가신 분한테는 굉장히 좋지만, 잇몸뼈가 상당히 많고 뭐 이만 많이 썩어가지고 전체를 빼고서 심는 경우에는 조금은 좀 치료하는 과정이 그렇게 네. 쉽지만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예. 따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다. 네. 다 적용할 수는 있지만 있지만 순서가 있다. 예, 조금 어렵게 갈 수도 있다. 네네. 라는 걸 그럴 수 아셔야 돼요. 있겠죠. 그래서 네네. 이제 미국 환자들의 경우는 네. 대부분 이제 수면 마취를 하고서 그냥 한 번에 쭉 다 하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네. 실은 그렇게 잘라내고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그 임플란트가 문제가 되면 그 다음에는 세컨 초이스가 별로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네. 네. 조금 이제 다시 한계죠. 모든 걸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예,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음. 올온4 4개를 심어서 하는 경우는 임플란트를 좀 긴 거를 심어요. 근데 그때도 얼핏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 치아처럼 임플란트도 감염이 될 수가 있는데, 임플란트가 감염이 돼서 또 임플란트 주위에 뼈가 녹은 경우에 그걸 어떻게든가 치료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뼈가 충분히 많이 남아 있으면 치료를 할 때 초이스가 많죠. 그렇죠. 근데 자기 뼈가 적으면 아무래도 초이스가 좀 적죠. 네네. 그런 상황이 있겠네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 본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장점이라고 본다면은 뭐 어떤 게 장점일까요? 일단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를 빼시는 거가 힘들어하시는 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가 한두 개가 없으면은 좀 그렇죠. 좀 우스워 보이고, 외형적으로도 그다음에, 그렇고. 네, 그다음에 많이 이가 다르죠. 없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이를 빼시면 네. 본인들이 이게 나이가 들었다는 무기력감과 아하. 디프레션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통증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통증은 솔직히는 하나를 빼나 둘 빼나 그렇죠. 사실은. 비슷해요. 네. 네. 그러나 나이 들어서 내가 약해졌구나 하는 그게 그런 제일 큰것 생각들이 좀 같아요. 많이 네. 드신다. 그래서 한 번에 하시고 가시는 경우는
좀 그런 개운한 맛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 없이 갈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어디 가서도 나 뭐 했어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도 얘기할 없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음. 그거를 선호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예. 그 어금니 임플란트를 하고 싶으셨대요. 예. 근데 위에 치아가 약간 내려와서 밑에 그 임플란트 할 공간이 너무 작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거 이해를 잘 못했다고 하시는 것 예. 같아요. 네. 이라는 건 네. 입안했을 때 음. 힘의 균형에 의해서 자기 위치가 정해져요. 그래서 뭐 가령 혀가 큰 사람은 이가 좀 밖으로 벌어진다든가 아니면 어느 이가 빠지면 그 스페이스로 이들이 다 몰리는 현상이 생겨요. 가령 어금니 어느 게 빠지면 뒤에 있는 이가 앞으로 쓰러지고 그렇죠, 그렇죠. 위에 있는 이가 밑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아마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밑에 있는 이가 어금니가 빠지고서 네. 상당한 시간을 방치하시면서 위에 있는 어금니가 밑으로 내려오셨겠죠. 아.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잇몸뼈에서부터 위에 니까지 입을 담으셨을 때 음. 스페이스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네.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위에 크라운이 올라가고 스크루로 잠그려면 최소한 5에서 7mm 정도 스페이스가 있으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스페이스를 만드려면 위에 니를 좀 깎아서 원래대로 만들어주거나 네. 아니면 아래 니를 좀 뭐 밑으로 내려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아래 니를 밑으로 내리려면 뼈를 깎아야 되니까 좋지 않고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리고 또 교합면이라는 게 이를 이제 씹는 면이 잘 보시면 하나의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근데 위에 니가 많이 내려오게 되면 음. 하나의 평면에서 쭉 가다가 툭 튀어나오게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이를 좌우로 움직일 때나 음. 앞으로 가를 때 그 치아가 걸리죠, 불편하죠. 음. 걸리면은 나중에 턱관절에 문제도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거를 깎아서 맞춰 주시는 게 똑바로 맞습니다. 하려고. 네. 그렇군요. 그 쉽게 생각하면 말씀이군요. 공사가 네. 다른 사람보다 좀 큰 거죠. 네, 좀 보강 공사가 보강 필요하시죠. 공사가 좀 네. 필요하다. 쉽게 뭐, 생각하면. 네, 저도 옛날에 면접 이거 좀 갔더니 공사할 게 너무 많다고. 네, 돈 많이 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말 그대로 원데이 임플란트라는 거는 현대인들한테는 일단 호감이 가는 그렇죠, 방법이긴 아무래도. 하겠어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기도 하고 네. 이제 별로 이제 많이 홍보가 안 돼서 요구하시는 분이 없어서 이제 많이 가지는 않고는 있지만 네.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은 충분히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오늘도 좋은 거 얘기 네. 저희가 듣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데이 임플란트 공부 잘했습니다. 자, 원장님 우리 또 새해가 다가옵니다. 저희도 또 1월 달에 뵈야 될 텐데요. 우리 또 청취자분들에게 새해 인사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는 이 달라스에서 저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참 감사를 드리고요. 정유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하시고 특별히 건강한 치아를 잘 유지하시고 그렇죠. 네, 행복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 치아 건강입니다. 네, 치과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미소를 지을 수 있다는 건 네. 치아 건강뿐만 아니고 네. 마음의 건강, 몸의 건강 다 포함되니까. 아이고 네.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초대석 에델바이스 치과 이재범 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또 내년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